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수요일 실전 말말정수 신유정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1년 중에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입니다. 실제로 오늘 전국 곳곳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와 눈 소식이 있는 만큼 단단히 대비하셔서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 미국 증시 상황 먼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미국 시장에서는요. 전일에 이어서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히 좀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틀 동안에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총 각각 3%가 넘는 하락폭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최근 발표된 지표에 따라서 미국의 고용과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점이 긴축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했던 지난 장이었습니다. 전일 이러한 미국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시장 역시나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전일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하락하면서 2,400선이 붕괴되며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달러와의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좀 강력했던 지난 장이었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좀 출발했을지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상황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우리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0.46% 하락하면서 2,38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65% 하락하면서 714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어떻게 움직여줄지 그리고 내 포트와 내 종목의 상황 어떠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신다면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도 활짝 문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까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시장이 조금 어지럽게 이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이슈를 보자면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서 경기가 좋아지는 소식이 나오려 그러니까 금리를 그러면 올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에 이제 떨어졌다 그래 미국 시장이. 경기가 오히려 좋아지려 그러니까 이거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에 이제 미국 시장이 떨어진 건데. 이번에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지고 그러면 경기가 좋아져도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 해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떨어지는 쪽으로만 지금 미국 시장이 무슨 뉴스가 나와도 떨어지겠다라는 얘기죠. 뉴스만 그렇고 어쨌든 저는 뉴스를 믿지를 않으니까 자 미국 시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무슨 뉴스가 나오든 간에 악재가 나오든 호재가 나오든 간에 그걸 해석하는 그 미국 사람들의 그 시각에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뉴스가 해석이 호재로 해석이 되면 올라가는 거고 호재로 해석하지 않고 떨어지겠다 그러면 떨어지는 건데 어제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은 21선을 좀 지지하는 자리에서 지지를 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지지가 일단 이탈이 됐습니다. 나스닥도 깨진 거는 크진 않아요. 아직 요 왼쪽에 여기 기준연봉이 아직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한 번 더 빠지면 얘네들은 이제 진짜로 조정을 들어가겠죠. 얘가 깨지면 이 전저점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 자리인데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일단 우리나라 상황으로 가자면은 일단 최근에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다시 들어오면서 3거래일 동안 그래서 수급이 잠깐 꼬여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일은 우리나라 옵션 만기 날이면서 지금 금투세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정확하게 얘기가 나오는 게 없거든요. 지금 뭐 2년 유예할 거다 아니다 모른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근데 내용은 보면은 2년 유예한다 쪽으로 얘기를 두고 이제 나머지 이제 대해서 이제 세부안에 대해서 이제 다른 거 이제 의견 조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기사가 자꾸 바뀌니까 저도 헷갈려요. 근데 어제까지 기사를 봐서는 어쨌든 2년 유예 쪽으로 근데 확실하게 그러면 2년 유예한다라고 얘기해놓고 다른 것도 이제 확정을 져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한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서 뭔 얘기냐면 자 미국 시장이 일단은 21선 라인을 깼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한 번만 더 깨지면은 흔들림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산타랠리가 올라면 미국 시장의 나스닥은 반드시 12,000원 쪽으로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올라가 줘야 되고 지난주 요거 11월 30일 날 장대 항복 나온 이후에서 이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점수를 70점에서 75점, 80점까지 올렸는데 다시 떨어지면 다시 70점으로 회귀를 하는 거고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65점, 60점으로 사그러들어요. 그리고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번 주 내에서 미국 시장이 들어주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못 들어 올리겠죠. 미국이 안 올라가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내에서 미국 시장이 강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반등이 안 나온다면 산타랠리는 어렵다. 저게 들어줘야 돼요. 미국이 넘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코스닥이 이렇게 나오면서 750을 돌파를 하고 코스피도 최소한 2,500을 돌파를 해줘야 산타랠리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사다가 지금 다시 조금씩 팔기 시작하죠. 그러면 지금은 흐름으로는 박스권으로 지금 가다 놓고 지금 매매 정도의 시장으로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거를 낌새를 어제 말고 그저께, 그러니까 화요일 날, 수요일이군요. 월요일 날에 신의 한수 때에서 낌새가 이상해서 이미 신의 한수에서 얘기하긴 했는데 소통방송 때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 얘기는 했죠. 산타가 오기는 와도 중국 소비주만 올 것 같다. 그래서 어제도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던 거는 중국 소비주에 대한 강세에 대한 흐름이라고 어제 여기서 방송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소비주들은 강한데 나머지들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차별화 장세의 느낌으로 가는 건데 근데 차별화 장세도 좋은데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카지노, 화장품 이쪽 애들은 빨간색 나오고 잘 가죠. 최근 고점 라인에서 놀고 있을 겁니다. 아모레 퍼시픽부터 해가지고 뭐 파라다이스, GK에 최근에 고점에서 놀고 있을 건데 이것도 근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조금 현금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미국 시장 반등 확인 전까지는 쉽사리 종목들을 물타기하거나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일단은 이거는 이틀을 더 두고 봐야 됩니다. 확정적인 상황은 이틀 안에 미국 시장이 강한 반등이 나오면 다시 좋아지는 건데 미국 시장이 또 힘 없이 매가리 없이 또 흔들어 제낀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코스피는 121선 지지, 코스닥은 61선 지지거든요. 저기를 내줘버리게 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 다음 주는 비가 내리겠죠. 비가 내리면서 줄줄줄줄 밀려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 좋게 볼 건 아닌 게 박스권 매매 시장은 여전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카지노 관련주 수익 난 사람들은 일부 한 절반이든 절반 이상은 또 많이 팔았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약에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우리나라 코스닥도 저점이 깨도 흔들린다. 그럼 일주일 내내 떨어지겠죠. 그럼 떨어지면 종목들이 싸지겠죠. 그럼 다시 또 카지노를 또 들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개인애들은 기가 외국인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개인들 손실이 아닙니다. 기가 외국인들 손실인 거지. 그래서 떨어지면 다시 걔네들을 사주면 되는데 근데 지금 떨어진다 쪽으로 확정적으로 보이는 거는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 라는 얘기로 일단 시작을 하면서 어쨌든 내일 옵션 만기인데요. 오늘 저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그래서 이따가도 공개 방송을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들어오는 방법은 뭐 노란톡방 방에 들어와서 뭐 여러분들이 참여하다 보면 링크를 올려드리니까 거기서 참여하셔도 되고 하여튼간 오늘, 내일, 그다음에 금요일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안에 있으니까 정신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연일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런 상황을 반전해줄 그리고 지지해줄 힘이 이번 주 내에 작용해줄지의 그 여부가 연말의 주식시장의 상황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시장의 반등의 여부를 좀 끝까지 살펴보시면서 그전까지는요. 강세 있는 종목들 챙겨가시고 리스크 관리를 고려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잡아주셨던 이수 페타시스 6,340원의 매수가에서 3.3%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화요일에 잡아주셨던 파라다이스 역시나 16,700원의 매수가에서 무려 4.5%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수요일에 GKL 잡아주셨는데요. 17,100원의 매수가에서 4.7%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코리아 서킷 지금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14,800원의 매수가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잡아주셨던 롯데 관광개발 12,300원의 매수가에서 4.9%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해 보시면요. 월요일에 잡아주셨던 강원랜드 25,000원의 매수가에서 0.4%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어제 KG 이니시스 13,150원에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54.7%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파라다이스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일단 매수 가격은 밑으로 많이 내렸으니까 쫓아가지 말고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서는 중국 소비주 관련주 쪽으로 매매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수가 나스닥이 폭등을 하고 급등을 하고 막 계속 우리나라 시장도 2,500 넘어가고 그러면 낙폭과대 모든 종목들이 좋은데 그러면은 제약주도 가고 IT 섹터도 가고 그러는데 지금처럼 지수가 약세 흐름으로 박스권에 딱 갇혀 있으면 그러면 테마 장세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이제 테마 장세. 지금은 그게 이제 중국 소비주로 다 몰려 들어갔죠. 그래서 중국에서 방역을 완화한다. 완화를 안 하면은 지금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시위해가지고 중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위기감에 일단은 빗장을 열었는데 그래서 그 관련된 카지노, 여행, 호텔, 관광 그다음에 뭐 엔터주, 화장품 이런 애들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던 최근의 시간의 흐름이었는데 오늘도 그 흐름은 이어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시장이 박스권에 가둬지게 되면은 조정받으면 또 사야 될 게 그쪽이라 그래서 지금 저쪽에 엔터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제 오늘 조금 흔들리지만 다시 또 쟤네들 또 움직일 거라 그래서 지금은 매매 장세가 거의 확실시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또 궁금하면 지금 노란톡방 열어놨는데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 또 어디로 들어온지 모르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7자리 남았네요. 들어오시면은 이따가 시장이 그러니까 산탈릴리는 안 나오더라도 매매 장세는 펼쳐집니다. 어쨌든 간에 매매 장세에 좋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상승장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게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착각하면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그냥 아무 종목만 갖고 있으면 뭐 20%, 30% 다 올라가겠지.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런 장은 안 와요. 그런 장은 나올 수가 없죠. 왜냐? 내년에 금리 내린답니까? 어쨌든 간에 금리를 둔화한다 그랬지 금리 내리진 않아요. 내년에도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경기가 좋아진다 그랬어요? 경기 안 좋아진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절대로 모든 종목들이 막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종목들이 이것도 지난번에 벌써 한 달 전서부터 제가 공개 방송부터 해서 강연에서 얘기했던 건데 종목이 40% 올라가면 40% 빠지고 또 40% 올라가면 40% 빠지고 요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원웨이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럴 장은 내년에서 안 나옵니다.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박스권장이라고 그러죠. 그대로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40% 또 뚫겨 맞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바닥에서 또 40% 또 수익이 날 거고 그럼 팔면은 또 40% 빠지겠죠. 이걸 거꾸로 하면 40% 손실 나고 팔았더니 또 40% 올라가서 억울해서 또 들어갔더니 또 40% 또 마이너스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이 될 건데 그래서 지금 박스권 매매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중국 소비주부터 해서 중소형주들의 그 수익률은 분명히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대충 바닥에 샀는데 물렸는데 냅뒀더니 알아서 올라간다? 쉽지 않아요. 2,000개 중에 한두 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종목들은 고통을 주고 힘듦을 주고 떨어진 다음에서 올라가고
고통을 주고 힘듦을 주고 또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70% 된 사람들이 바닥에서 30% 올라와도 여전히 마이너스 60%, 50%인 이유가 많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는 바닥에서 30% 올라가도 의미가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시장이 계속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흐름을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표역 종목인 KG 이니시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애플페이 이슈가 지금 국내에 얘기가 있는데 뉴스를 또 보니까 또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뉴스가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내년 초에서는 들어온다. 아니다. 지금은 뭐가 통과가 됐는데 오늘 조금 뭐 또 해결해야 된다. 뭐 얘기가 자꾸 바뀌는데 결국은 들어오겠죠. 결국은 들어오긴 들어올 텐데 지금 얘기가 자꾸 바뀌니까 자, KG 이니시스는 일단은 결제 관련 테마주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테마주들은 흐름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주도주 섹터들이 움직임들이 시원치가 않은 겁니다. 그럼 과거의 주도주 섹터는 IT가 대부분이죠.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얘네들이 지금 제일 재미가 없는 거고요. 지수가 안 움직이니까. 그럼 그 반대로 지금 움직이기 편한 쪽은 저런 이제 테마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사료주들이 오늘 갑자기 급등이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이제 본토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다 전쟁 이슈 때문에 다시 사료주들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저런 테마주들 아니면 지금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도 하나의 테마죠. 주도주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테마예요. 화장품 테마, 중국 요우커 테마, 여행 테마, 테마주들. 그래서 중소형주 테마주들이 움직임들이 계속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KG 이니시스도 일단은 갖고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이러다가 이제 이슈가 딱 다시 돼서 튀면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보면은 KG 이니시스는 항상 이 자리에서 바닥을 잡고 한 번씩 강하게 움직인 적이 자주 있었으니까 지금 자리가 이제 저점이 돼가지고 애플페이 이슈가 다시 불거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슈가 되면은 애플페이 관련된 그 종목들이 뉴스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정리가 돼 있는데 KG 이니시스도 그 관련주로 포함이 돼 있으니까 다시 이슈가 되면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들어주겠죠. 퍼스텍처럼. 퍼스텍도 이러다가 저러다가 갑자기 한 번 상한가 간 적이 있죠. 퍼스텍. 차트는 비슷해요. 올라갔다가 주식 같지도 않게 계속 바닥에서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슈가 돼가지고 튀어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듯이 얘도 KG 이니시스도 가지고 있을 만은 하다. 물량도 그렇게 막 적지도 않고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중소형주장으로 이제 탈바꿈 할 것 같으니까 일단 화장품주들도 좋지만 어쨌든 이쪽 테마주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니아라는 종목이 이게 애플페이 서비스 센터 관련주로 어제 상한가 들어왔던 종목인데 아직도 저렇게 강하게 버티는 거 보면 애플페이에 대한 이슈는 끝나지는 않았는데 저 이슈가 이제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이제 관련된 결제로 얘기가 좀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 흐름은 보이질 않네요. 오늘 한국정보통신도 이루온도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 중한 종목들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뭐부터 볼까요? 파라다이스. 자, 파라다이스를 지난달 11월 29일 날 이제 카지노 관련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은 이거를 카지노 관련주들이 움직일 줄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쪽을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건데 왜냐면은 수급이 너무 좋아요. 시장이 흔들리고 어지러울 때에서는 수급 따라가면은 잘 안 물립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소비주 쪽으로 이미 카지노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인 게 화장품이었고 화장품보다 먼저 움직인 거는 OTT 관련주, 영상 콘텐츠.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이제 그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로 가겠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없었고요. 제일 처음에서는 우리나라랑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런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방영을 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학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영상 콘텐츠가 움직였죠. 근데 그러다 보면 한학령 해제 기대감으로 움직이다 보면 결국은 그게 화장품이라든지 여행주로 그다음에 카지노 쪽으로 돌릴 거다 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제로 코로나 이게 나오면서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수급이 좋아서 움직이는 거고 오늘도 장중에 고점을 주고 있는데 수익률은 9.3% 계속 오늘도 그 정도는 올라왔었을 겁니다. 근데 아침에 얘기했죠.
시장이 불안하니까 어떡하자? 일단은 챙겨가자. 챙겼다가 절반 인상 많이 챙겼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공략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GKL. 얘도 수익률은 꽤 났어요. 지금도 수익이 많이 나고 있을 겁니다. 5.8% 수익이 나고 있을 건데 11월 30일 날 여기서 공략을 했고 5.8% 수익이 났으면 이것도 어느 정도 챙겼다가 얘도 수급의 장점이 있죠.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이런 거를 사면은 되겠죠. 근데 지금은 잘 조정도 안 주지만 어쨌든 시장이 지금 불안하니까 아직 뭐 시장이 여기서 장대양봉으로 뻗어진 것도 아니고 미국 시장이 오늘 올라가면 좋을 텐데 이거 뭐 미국 시장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올라가면 더 가겠죠, 당연히. 근데 미국이 올라갈지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서는 어느 정도는 챙겨놓고 두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면 뭐 안 움직이는 거 딴 걸로 들어가면 되죠. 뭐 카지노가 아니더라도 여행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지금 OTT 관련주들은 지금 조정받고 있으니까 영상 콘텐츠 저쪽으로 돌려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중국 소비주들은 순환하면서 계속 움직이는 상황인데 미국 시장이 지금 불안하게 움직이려고 그러고 한 번 더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그러면 타격을 받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 번 더 빠지면.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도 강하게 지금 플러스가 나 있는 이유는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갖고 있어서 그래요. 외국인들이 어제도 10만 주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지들이 억울하니까 계속 땡기는 건데 그래서 웬만큼 시장이 조정을 크게 받지 않고서는 계속 얘네들은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조금 남겨놓는 거는 괜찮다. 어쨌든 수익 났으니까 잘 챙기시고. 자, 그리고 하나가 이제 롯데관광개발. 이 12월 2일 날 이번 주에 드렸던 종목인가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하여튼간 며칠 안 됐는데 이것도 지금 수익이 6.1%가 났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는 챙겨고 나머지 조금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매매 대응으로 일단은 시장이 흔들리면 다시 더 싸게 사자 이 전략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파라다이스. 사실 화장품주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화장품주들로 했었으면 더 큰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좀 아쉽기는 하지만 화장품주는 좀 불안해요. 갑자기 한학령 해제해서 또 그 사드 뭐 그런 이제 또 얘기가 또 나오면서 우리나라 또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면 또 금방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이 안전한데 매수 가격은 16,000원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000원 정도로 조정받으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오늘은 사지 말고 관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도 수익 나신 분들은 일부를 팔라 그랬죠. 그래서 조정받으면 다시 또 깔끔하게 다시 싸게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파라다이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파라다이스 만나고 왔습니다. PCB 생산업체인 파라다이스 오늘의 매수가는 16,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한국단자요. 한국단자. 네네.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8,320원에 10%. 58,320원? 네네. 비중은 10%시고. 자, 지금 시장이 좀 다시 불안하게 움직이는 상황이라 지금 종목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 현대모비스, 네네. 만도. 자, 차트 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일단 완성차들은 상태 안 좋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로 했었으면 좀 더 편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왜냐면 지금 중국 소비주들은 얘들은 미쳤어요. 컬러레이 봐봐요, 지금. 15% 급등 나오고
아모레지.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은 강한데 일부 종목들은 계속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차가운 물, 뜨거운 물, 그러니까 온수, 냉수가 명확하게 차이 나죠. 네네. 그래서 지금 화장품 섹터들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얘네들만 지금 다 폭등이고 나머지 뭐 자동차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뭐 증권주, 뭐 은행주, 건설주 다들 냉탕이에요, 냉탕. 그래서 한국단자도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더 아마 밀릴 것 같은데요. 5만 1,000원까지는 밀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손절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손절을 일단 오늘 이게 이제 코스닥이 전저점 지지를 하고 있고 코스피도 122선을 지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왜 애매하냐면 만약에 오늘 지지를 이루고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이 한국단자도 반등이 나오면은 55,000원에서 58,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시장이 반등 나오면,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 나오려면은 뭐가 반등 나와야 될까요? 미국 시장이 반등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반등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이 나오면 얘는 수익권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 시장이 오늘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닥이 전저점이 깨지고 얘는 거래소지만 어쨌든 코스닥이 전저점 깨지고 그다음에 코스피도 122선 이탈을 하면 얘는 5만 원 쪽으로 내려가겠죠.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데 일단 오늘 내일은 한번 버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직 시장이 완벽하게 밑으로 깨지겠다의 그 흐름으로 간 거는 아니라서 완전히 완벽하게 깨지겠다 흐름으로 갈 거라면 지금 종목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데 화장품주들은 잘 가잖아요. 네. 게임주도 잘 가는 애들은 잘 가네요. 지금 위메이드 뭐 저거 위믹스 상패 얘기 다시 또 돌려놨나? 왜 움직이죠?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 드래곤 플라이도 잘 가고 그래서 일부 종목들은 잘 가는 게 아프리카 TV도 오늘 플러스 나오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일단은 테마주의 흐름으로 일단 가는 것들만 가서 좀 재미는 계속 없을 거긴 한데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서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빠지거나 우리나라 시장이 한 번 더 빠진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고 지금 그냥 갖고 있다가 반등을 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 되고 미국도 반등이 나와야 되고 그게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한 57,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보유하실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코스모화학. 자, 매수 가격은 24,500원에 비중은 20%. 제가 2차 전지를 싫어하는 이유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거고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과 기간도 굉장히 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가 아니고서는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뭐냐면 자, 매매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24,500원에 공략하셨죠?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샀다. 먹었죠? 한 10% 먹었네요. 팔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샀다. 깨졌네? 그럼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빨리 던져야 돼. 왜? 얘는 떨어지게 되면은 떨어지면은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폭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카카오 생각하면 돼요. 카카오를 생각을 하면 자, 카카오의 이 위치에서 매매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위치에서. 지금 이 위치에서 매매를 하고 있으면 결국은 일로 떨어지겠죠. 2차 전지가 올라가겠어요. 저 떠있는 이 상태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주식에서 아무리 그 전망이 좋고 뭐가 좋다 그래서 바닥에서 1000% 이상 올라가면 결국은 원래 자리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 자리로.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죠. 얘네들도 이 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많이 올라간 애들이에요. 이쯤에 떠 있는 애들이라서 매매하는 건 좋습니다. 펄어비스도 이때 당시 매매하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매매로 바닥에 여기 샀잖아요. 바닥에 샀으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20%난 수익이 납니다. 20%를 수익을 줄 수 있는 경우를 한 몇 달을 줘요. 근데 결국은 떨어졌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좋은 건 좋은데 그러니까 단타라는 얘기죠. 이제는 이제 완연한 하락 트렌드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재미있게 공략하는 방법은 율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16,500원에 공략해서 17,500원에 파는 겁니다. 1,000원 뛰기. 16,500원에 사서 17,500원에 팔거나 18,000원에 팔거나 또 그다음에 15,000원에 사갖고 17,000원에 팔거나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게 되면 거의 수익이 날 텐데 고점에 산 상태에서 물리게 되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떠 있잖아요.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일례로 제가 2020년도에 서울경제 와가지고 이거를 만원 부근에 추천했다가 떨어져가지고 20%인가 떨어져가지고 고생하다가 엄청 수익이 났던 종목이었는데 어쨌든 7,000원대, 만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간 종목이니까 이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으냐? 여기서 좀만 반등 줘도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22,000원만 들어줘도 손절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컬러레인은 상한가가 올랐나 보네. 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중간 시황을 듣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 지금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파라다이스 매수가로는 16,00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17,8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매수 포인트 잡아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외국인 투자자 4거래일째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달러와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 시장 속에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가 보여집니다. 개인 투자자 1,187억 원, 기관 투자자 104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황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갑니다. 이렇게 각각 103억 원, 401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 홀로 558억 원 담아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가 넘는 하락폭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금 지수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35% 하락하면서 2,38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74% 하락하면서 714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상황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장의 수급이 뭐 무지막지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미 월요일 날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신의 한 소통 방송 때 이미 이 흐름에 대한 낌새를 얘기를 했어요. 상태가 별로인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환호할 만한 막 정말 이쪽 저쪽 다 올라가는 그런 장은 안 올 것 같다. 올라가더라도 중국 소비주만 움직이는 그런 차별화 장세로 움직일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컬러레인은 좀 전에 상한가를 갔다 지금 26% 다시 떨어졌지만 좀 전에 상한가까지 치고 갔었고요. 그리고 일단 화장품 섹터, 그다음에 항공주들도 오늘 강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은 나쁘다라고 느낄 겁니다. 이게 정확할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12월장 어떠냐고 물어보면 무지하게 안 좋다. 체감 안 좋아요. 계좌 자꾸 박살나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종목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가는 애들은 자꾸 가. 이게 뭐예요? 차별화장.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은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10명 중에 1명은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은 중국 소비재를 갖고 있거나 뭐 컬러레이, 이게 색조 화장품이죠. 뭔가 테마주를 잘 잡아서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갖고 있으니까 계속 체감이 좋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섹터를 잘못 잡으면 재미가 없을 겁니다. 차별화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저는 이거를 나쁘단 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다 빠져야 이게 공포의 장이고 나쁜 장인데 다 빠지지 않고 갈 놈들은 가니까. 그럼 뭐만 잘하면 되면 섹터를 잘 골라야 되고 조정받을 때 사면 되는데
조정받을 때 강한 종목을 조정받을 때 사야 되는데 엄한 종목을 또 살까 봐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약하고 더 떨어질 종목, 앞으로 많이 떨어질 종목인데 예를 들어서 코스모화학 계속 한번 물타기 해봐봐요. 마이너스 50% 내려가지. 그러니까 계속 떨어질 종목을,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도체, IT 섹터, 약한 섹터를 계속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계속 헛물만 캐가 되는, 그러니까 그 차별화 장세에 가장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물타서는 안 되고요. 테마 장세로 지금 바뀌는 조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테마 장세. 테마 장세 중에서 가장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게 이제 정치 테마인데 엊그저께 정치 테마가 잠깐 움직였죠. 근데 그 흐름은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중국 소비재가 움직이든 하여튼 이렇게 흔들리면은 또 사야 될 종목들은 있으니까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국카본 얘는 차트는 이쁘네요. 자 매수 가격이 12,000원에 비중 30%.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매매 시장이에요. 아직 시장 무너진 것도 아니고 여기 11,500원이 이탈되면 손절을, 올라오면은 이쯤에서 12,800원에서 13,000원에서 매도를 뭐 그런 식으로 매매 대응하셔도 됩니다.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로 가겠습니다. TYM 오늘 이제 양봉이 나오다가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2,400원에 40%. 이것도 매매 패턴이니까 21선 라인 여기 깨지면 손절하면 되겠네. 2,400원 매수 가격 깨지면 손절했다가 다시 잡아야 돼요. 안 깨지면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들어주면 먹고 팔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요.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6,500원에 80%예요. 16,500원에 80%. 예. 비중이 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안전한 종목이에요. 10조짜리, 시가총액 10조짜리 종목인데 예. 일단 매수 가격까지는 올 수 있겠는데 장이 너무 찌글찌글해가지고 이게 강하게 예.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는데요. 예. 일단 갖고 있을 만은 합니다. 일단은 상승을 했고 눌림목 조정을 받고 62선 지지를 해주고 있고 여기서 돌리면은 뭐 17,000원에서 18,000원으로 가는 수순으로 갈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예. 장이 좀 밀리고 약하니까 근데 다른 섹터들보다는 아마 잘 버틸 것 같아요. 그냥 갖고 있으셔도 되는데 한 17,000원쯤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세요. 17,000원 가실 때 네. 선생님한테 질문 한번 드려요. 네, 그때 한번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참 좋은 말씀 들으니까 안심하겠네요. 일단은 다른 섹터보다는 안전한 것 같으니까 그게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예, 예. 네, 여기까지 예, 더 좋은 하루 되세요.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건강하시고요.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기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4만 원에 20%예요. SK 바이오사에서 4만 원이요? 14만 원. 14만 원? 예, 이게 추가를 해도 되려나 궁금해가지고요. 오늘 제약주들 다 마이너스인 것 같던데요. 보니까 잠깐 볼게요. 그러네요. 오늘은 제약주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 1%대? 거의 다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예. 제약주를 추가 매수할 때는 모든 종목들이 지금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이 다 폭등하잖아요. 저런 분위기가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국 화장품처럼 막 7% 올라가고 뭐 컬러레이처럼 막 어떤 종목은 막 상한가 가고 막 이런 식의 이제 강세 흐름.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은 토니모리가 5.6% 올라가고 이치한불도 5.7% 올라가고 코스맥스 4%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3% 4% 대부분 다 올라가는 이런 강세 흐름으로 모여졌을 때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약주들 다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사봤자 올라가겠어요 이게? 예. 그냥 횡보하겠지. 그래서 추가 매수해도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시장이 지금 강하게 막 2,500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냥 갖고 있는 것만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매수가가 너무 높아갖고
근데 매수가가 높아갖고 샀는데 이게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가능이 없어요? 가능이 없는 게 아니고 시장이 올라갈 생각이 없으니까 올라가진 않겠죠. 시장이 2,500, 2,600 가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해도 돼요. 그때는. 2,500, 2,600에서요? 넘어가면. 코스피가. 넘어가면 예. 그때는 추가 매수 되는데 뭐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산다고 해서 이게 올라가겠어요? 단가 낮추려고 그냥 들어갔다가 지수가 다시 2,000 깨지고 떨어지면 얘도 떨어질 텐데요, 뭐. 그래서 좀 얼마 추가를 하게 되면은 단가가 얼마 정도로 내려갔을 때 해야 되나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이미 이거는 최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저점이 어딘지를 모르는 게 얘의 단점이에요. 지금 저점이 67,000원이 확실하다 그러면 저기다가 돈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 저점이 또 깨지면 4만 원 갈 수도 있고 3만 원 갈 수도 있고 어떻게 그리고 1년 빠질지 10년 빠질지 모르니까 예. 그러면은 완벽한 바닥은 어떻게 잡아야 되지? 완벽한 바닥을 몰라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모든 그 제약바이오주들이 막 급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대형주들 뭐 있어요? 한미약품 있죠? 한미약품이 여기 있질 않고 이게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막 할 때 막 폭등할 때 이것저것 막 제약주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막 셀트리온 막 20% 맨날 날아가고 맨날 상한가 가고 막 급등할 때 있죠. 예. 그럴 때 혹시 셀트리온서부터 해갖고 그 제약바이오주들 강세장에서 자고 일어나면 맨날 5%, 10% 맨날 가고 막 바닥에서 200%, 300%, 500% 가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과거에? 봤어요. 봤죠? 그런 네. 흐름들의 느낌이 올 때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제약주들이 그런 강세장이 아니잖아요. 강세장이면 셀트리온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30만 원 가 있어야죠, 지금. 이렇게 폭등을 하면서 쭉쭉쭉쭉 올라가줘야 되는데 과거에 여기 보면 2015년도서부터 해서 5만 원짜리 종목, 3만 원, 이때 얼마였냐면 3만 원대였거든요. 3만 원짜리가 10만 원 가더니 10만 원에서 얼마를 갔어요? 35만 원까지 갔어요. 그때 당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그때 제약주의 폭등 장세가 찾아와야지만 추가 매수했을 때에서 희망이 있는 거지 지금처럼 행보하고 그럴 때에서는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오래 걸리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이것도 더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지금 재미가 없는 흐름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냥 관망하고 지켜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나중에 뭐 셀트리온이 뭐 상한가 가고 막 다른 애들도 다 상한가 갈 때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럼 그때는 추가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알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감성 코퍼레이션 1,800원에 40%. 최근에 바닥에 좀 들어 올리기는 했습니다. 거래가 지금 실리면서 바닥에서 23%? 23% 올라와서 좋기는 좋은데 장이 좀 찌글찌글해가지고 그래도 여기서 횡보하고 다시 한 번 더 들어 올리면 1,800원으로 회복을 해줄 수는 있는 그런 차트니까 1,800원 이상을 들어오주면 비중이 너무 많죠. 절반 이하로 비중을 많이 좀 줄여놓고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매매로 들어가서 다시 들어 올릴 때 팔고 그렇게 매매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보유는 가능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자로 갑니다. 또 우리기술 지금 원전 테마서부터 애들이 요즘에 좀 조용조용하죠. 올라가지를 않아요 지금.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보성 파워텍도 그렇고 근 한 3주 정도? 3주 정도 내리 빠지는데 지금 빠지는 폭이 한 14%, 15%? 우리기술도 고점을 주고 떨어지는 게 한 15% 정도 내외로 다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1,417원. 사신 가격은 높지는 않고 다행히도.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많이 빠졌으면은 단타로 지금 들어갈 만은 합니다. 비중이 50% 좀 많기는 한데 지금 주도주 장세가 꺾였고 테마주 장세로 바뀐다라 그러면 이런 테마도 가끔씩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면은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1,430원이나 뭐 1,500원 사이 거기 올라올 때 한 절반 정도 팔면서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 하면은 되겠네요. 일단 보유는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도 문자.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 45,000원에 50%. 자, 건설주 섹터는 주도 섹터죠. 물론 주도주로
올라왔던 적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데 건설주 하도 맨날 약해가지고 업종의 대표주기 때문에 지수가 안 올라가면 올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45,000원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흐름은 저점이 깨진 상태에서 하락의 N자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36,000원 쪽으로 아마 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여기서 잘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들어준다고 해도 42,000원 부분부터는 저항대에 많이 걸리는 자리고 일단 지수가 2,500, 2,600 나스닥도 안 올라가고 다우도 올라가다 지금 조정받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건설주들도 쉽게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이니까 좀 마음의 각오를 하면서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말고 한 42,000원 쪽으로 올면은 비중을 한 절반 정도를 더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보유만 가능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도 문자.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15,200원에 15%. 일단 거래 실리고 강하게 한번 들어줬다가 한 이쯤에서 들어줘도 되는데 여기서도 안 올라가고 여기서도 올릴 수 있었는데 여기도 안 올라가고 이까지 빼줘놓고 여기서 들어 올릴 척 해놓고 또 빼놓고 그러니까 세력들이 일부러 놀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장난을 좀 많이 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너무 이렇게 횡보를 하고 많이 조정받는데 이렇게 매너가 없는 이런 개별주 매매, 이거 소형주예요, 이거. 개별주들은 먹을 때도 쉽게 안 먹여주고요. 떨어질 때는 아주 무식하게 떨어졌다가 개인들을 겁먹게 만든 다음에 손절시켜놓고 급등 나오고 이렇게 매너 없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냥 매매해서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5,200원이면 갑자기 얘네들이 또 장난친다고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또 급등할 거라 생각하고 갖고 있지 말고 이렇게 매너 없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초보자들이 특히 들어갔다가 거의 손절하고 한 2달, 3달 정도 지나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올라가 있네. 그러니까 거의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또 버텨보자 해서 버티면은 마이너스 50%, 60%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매너 없게 움직이는 애들은 그냥 매매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쉬운 쪽으로 돌려서 매매하세요. 여기서 벌써 올릴 때가 벌써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안 주고 이렇게까지 눌러놓는다는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 다 나갈 때까지 얘네들이 밀어놓겠다는 얘기인데 뭐 조만간에 15,000원 이상으로 들어줘갖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주면은 그때 한번 잘 팔아갖고 차라리 더 빠질 때 공략을 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간 갈 때 안 가고 있는 이 종목은 조금 매매해서 먹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도 문자로 가겠습니다. 덱스터. 덱스터 16,550원에 30%. 이쯤에서 물렸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아직 5일선 이탈 안 나왔으니까 거래가 실리고 있다는 거는 이걸 갖고 있는 애들이 아직은 안 던졌다는 얘기고 5일선 이탈도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좀 더 들어주면 수익이 나면 욕심내지 말고 파세요. 왜냐면 얘네들도 어느 정도 들어주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느끼고 던질 때 되면은 휙 하고 떨어질 겁니다. 수익 나면은 바로 비중을 팔아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상담을 마무리를 하고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개별주 장세가 됐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막 폭등하는 그런 장세는 안 나온다. 원래부터 안 나올 것 같았어요. 원래부터 어제부터 차별화 장세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 그러니까 나쁜 장세는 아닙니다. 좋게 얘기하면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 그럼 40% 먹을 수 있는 장세가 나오는 거예요. 20%, 30%, 40% 나옵니다. 왜 테마주 장세 나오니까. 근데 대부분 다 고점에 물리니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한 얘기를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후에는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 11시에 공개 방송으로 오셔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까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